자, 안녕하십니까. 미친 토익 아나나 강사입니다. 자, 지금부터 2021년 1월 첫 번째 시험을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왕 새 출발하는 거 2021년의 새 출발을 위하여 점수가 빵 터져서 더 이상 토익 공부는 빠이빠이 하셨으면 합니다. 기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저도 여러분과 함께 지금부터 토익 시험 대비를 할 건데 완전 토익 시험에서 기출 문제 중에서도 되게 빈번 출제로 자주 나온 문제들이에요. 근데 학생들의 오답률은 조금 높은 문제들을 지금 뽑아왔습니다. 자, 파트 5 14문제와 파트 6 한 지문에서 총 18문제를 제한 시간을 두고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시계 그냥 아무거나, 시계 핸드폰 좋잖아요. 그래서 9분 타이머 딱 맞춰놓고 어쨌든 RC는 좀 시간 압박감을 통해서도 점수대별로 몇 개를 더 푸느냐에 따라 점수도 또 결정이 나다 보니까 제한 시간을 두고 문제 풀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아마 문제가 지나갈 건데 한 3초 방 정도씩으로 쓱쓱 지나갈 거예요. 그 안에 풀라는 의도는 아니고요. 본인의 속도에 맞춰서 플레이 버튼 눌렀다가 정지 버튼 눌렀다가 해서 본인 속도에 맞춰서 문제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문제들을 보면 번호들이 막 이상할 거예요. 뭐 1, 2, 3, 4가 아니라 막 101번 나왔다가 막 3번 나왔다 막 이럴 겁니다. 그거는 ETS 교재에서 실제 교재에 나왔던 지문에서 그대로 떼오다 보니 저작권이 조금 문제가 돼서 그 번호는 무시하시고 그냥 속도 맞춰서만 쭉쭉 푸시면 됩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문제 지나갈 터이 본인의 속도 맞춰서 타이머 켜놓고 준비하십시오. 자, 문제 풀고 오겠습니다. 시작! 자, 파트 5부터 문제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빈번 출제고요. 학생들이 조금 낚이는 정도의 문제들이라 어떻게 정답이고 왜 정답이 안 되는 것이고 뭘 묻는 것인지 파악하면서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보기를 보니 보기 자체에 부사도 막 보이고 있고요. 뭐 순, 곧이라는 또는 even 하면 심지어란 부사도 있고요. even이란 존재는 그 자체가 형용사일 때는 평평한 고른이란 의미로 활용 가능합니다. 그래서 평평한 표면 해서 surface랑 surface죠. 이거 surface란 단어, 표면이란 단어거든요. 저 표면이란 단어와 정답이 조금 있어요. 그래서 평평한 표면에 작동시키세요. 뭐 이런 거. 그래서 even은 심지어란 부사도 오케이, 형용사도 오케이. 뭐 less는 더 적은, 더 적게란 단어고요. 자, 해석해서 풀어볼게요. 어휘 문제로 전혀 다른 말이니까. 종업원 퍼포먼스의 평가들은 성과 평가들은 수행되었습니다. 6개월 밑줄이 떴는데 D번 모든 6개월. 이상하죠? 자, 정답은 D번이 맞습니다. 자, every와 another 지금 보기엔 없지만 another도 공통점이 있어서 같이 좀 설명할게요. every와 another은 둘 다 첫 번째 플러스 단수 명사를 꾸미는 걸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그래서 항상 every item, every student에서 단수명사 앞에 밑줄 넣었을 때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단어거든요. 근데 두 번째 똥글뱅이 둘 다 공통적으로 밑줄이 떠요. 근데 숫자가 나올 때가 있을 거예요. 숫자. 자, 지금처럼 이렇게 숫자가 나올 때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숫자가 나오고 플러스 뒤에 복수명사가 언급돼 있을 겁니다. 지금처럼요. 자, 저렇게 숫자가 뜨고 weeks가 나온다든가 또는 딱히 이렇게 기간의 명사가 아니어도 좋아요. 5, 숫자 뜨고 meters, 5m 같은 meters 이런 식으로 뜬다든가. 어쨌든 숫자가 뜨고 뒤에 복수명사가 나오면 그때 every와 another는 유일하게 복수가 허락되는 자리랍니다. 그때 another 같은 경우는 있는 그대로 가면 되거든요. 또 다른 3주, 뭐 또 다른 5m 예 가능한데 every 같은 경우는 의미가 좀 바뀌죠. 그때 모든이라고 해석하는 게 아니라 매 뭐뭐마다 라고 해석을 합니다. 지금도 매 3주마다 그리고 매 5m마다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지금도 숫자의 복수를 유일하게 every는 데리고 다니면서 매 5주마다 매 6달마다 정도 의미와 함께
매 6달마다 수행되어집니다. 로 정답은 유일하게 복수로 가능한 every 쪽이 맞게 되고요. 그리고 또 조심할 게 지금 보기엔 없지만 during이 보기에 동시에 뜰 때가 있어요. 그래 버리면 6개월 동안 수행됩니다. 이게 자연스럽잖아요. 자, during이라는 전사는 동안 좋아요. 근데 그냥 명사 나올 때 뭐 방학 동안, 회의 동안 요거 오케이. 근데요. 절대로 저렇게 숫자 기간만 딸랑 나오는 건 사용을 안 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 건 저렇게 숫자 기간 동안으로 쓰는 건 for이라는 걸로 for 10 years, for 5 months 이런 거 오케이. 근데 숫자 기간만 나오는 거 절대 안 쓰니까 혹시 말 된다고 느꼈을 때 잘 버리셔야 되고 혹시나 during은 뒤에 숫자 기간 쓰고 싶으면요. 띠용띠용 더와 함께 쓴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더가 있고 뭐 past가 있든가 또는 last가 있든가 또는 뭐 next가 올 때도 있고 그리고 10 years 이렇게 오는 거 오케이. 잘 안 보이시죠? 이렇게 오는 거 오케이. 그래서 딱 보고 뒤에 더가 찍혀서 지난 3년 동안 뭐 지난 10년 동안 이런 식으로 더가 찍힌 채 동안으로 말되는 건 그건 during 써도 돼요. 근데 저기 숫자기만 딸랑 도면 잘 버리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during과 이런 자리 똑같은 자리 every가 또 동시에 나온 적도 있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맞다 이렇게 숫자의 복수니까 every는 괜찮아. during은 절대 숫자기만 쓰면 안 된댔어 하고 버리셔야겠죠. 자, 정답은 A번 쪽이 D번 쪽이 맞겠습니다. 다음 문제 넘어가 볼게요. 자, 밑줄에 보기만 딱 봐도 유형이 보여요. 앞으로 보기를 딱 보았을 때 보기가 이런 식으로 뜰 때가 있어요. 뭐 who라든가 whoever, what, whatever, which, whichever 이런 쪽에 뭔가가 하나가 보기에 있을 거예요. 이렇게 뭔가가 하나 있을 거예요. 이러든가 또는 도지가 보기에 있을 겁니다. 이렇게 보기 중에 도지가 있을 거예요. 또는 them, they, it 해서 인칭되면서 계열이 보기에 보일 거고 이렇게 그 다음 thing, body, one들 있죠. 뭐 something, somebody, someone, everything, everybody, everyone 이런 식으로 thing, body, one들이 보기에 있을 거예요. 자, 저 중에 이 아이들이 보기에 딱 섞이는 순간 세 개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첫째, 세 개. 제일 먼저 볼 거 동사 개수 확인하기. 동사 개수 봐주세요. 왜냐면 whoever, whatever, whichever는 접속사 계열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들은 접속사는 안 되고 대명사의 명사 계열이에요. 그러니까 밑줄을 기준으로 동사를 봤더니 동사가 2개가 보여요. 그럼 당연히 접속사 필요하겠죠. 근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그때는 접속사는 갖다 버려야죠. 그래서 접속사냐 접속사 마냐에 따라 정답이 갈라질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딱 보자마자 동사 개수 보고 동사가 2개 있었다면 그냥 정답 무조건 B번이어야 돼요. 근데 동사가 하나밖에 없다면 그땐 B는 버려내고 나머지를 찾으셔야죠. 그렇고 그 다음 두 번째 스위치를 확인해 주세요. 스위치를 봤을 때 자 만약에 접속사 하나밖에 없어서 버려졌다 칠게요. 근데 스위치를 봤더니 is가 떴어요. those 그것들 그 사람들 그들 요 세 개는 복수 취급하는 존재. 근데 it, thing, body, one은 단수 취급하는 존재입니다. 그죠? 그럼 스위치를 해서 또 정답이 싹 갈라지겠죠? 그래서 스위치를 확인하셔야 되고 그리고 세 번째 하나 더. 세 번째 밑줄이 떠요. 자 뒤를 딱 봤더니 막 who가 보인다던가 또는 막 ing가 보인다던가 또는 뭐 pp, 된 pp가 보인다던가 또는 전사 중에 in이 붙는다던가 또는 전사 중에 with가 붙는다던가 해서 in이나 with가 붙어버리면 주로 사람 명사 뒤에 in과 with는 어디에 있는 사람, 뭐뭐를 가진 사람으로 앞에 있는 명사를 꾸미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얘네들의 공통점은 전부 다 자기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존재의 쓰임으로 활용된답니다. 그러다 보니 밑줄은 수식받는 자리인데 인칭 대명사 계열인 them, they, it은 수식받는, 꾸밈받는 걸 되게 싫어해요. 그래서 밑줄은 이렇게 꾸밈받는 게 보이면 저 인칭 대명사 계열은 버려내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정답이 되는 것만 남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가볼게요. 첫째, 동사 개수 확인하세요. 봤더니 proposals 주어에 will be 동사인데 더 이상 동사 있어요? 없죠? 그래서 말이 돼도 B는 버려냈어야 합니다. 동사 하나밖에 없으니까 접속사는 안 되거든요. 그 다음 A, C, D 정도 남았는데 밑줄을 보아하니 이렇게 해갖고 문장 자체가 밑줄을 꾸며요. 슉! 그래서 이웃의 타운에 있는 밑줄들이네요. 그럼 수식을 받는 자리다 보니 절대 안 돼요. 인칭되면서 버려낼게요. 그리고 이제 anyone이나 those들은 뭐 수식 받는 건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지금은 딱히 스위치에 의해서 알 수가 없어요. 스위치는 주어 동사를 맞춘다던가 할 텐데
그래서 만약 밑줄이 떴고 뭐 who 어쩌고저쩌고 막 블라블라 나와서 is 어쩌고저쩌고 이랬다면 그때는 무조건 anyone. 단수니까요. 근데 이랬다면 그땐 무조건 those. 맞을 겁니다. 근데 지금은 스위치로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니까 이럴 때 뭔가 문맥상 또 힌트를 줬을 거예요. anyone은 원이다 보니까 사람만 대신할 거고 those는 그것들, 그러니까 사물을 받기도 하고 사람들에서 그 사람들 사람을 받기도 해요. 그러니까 뭔가 문맥상 힌트를 줬겠죠. 가면 새로운 규제들 하에서 제안들은 그 역사적인 이 지역의 제안서들은 대상이 됩니다. 더 긴 검토 과정의 제안이 대상이 될 겁니다. 이웃 타운들의 제안들보다요로 지금 그대로 이 제안들을 받아야 되는 사물을 받아야 돼요. 더군다나 복수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도즈는 그것들 사물을 받을 수 있죠. 근데 anyone은 어떤 사람을 받는 거니까 문맥상도 아니고 저 proposals를 대신 받을 수도 없고요. 그래서 이럴 땐 또 문맥상 D번 정답 됩니다. 데이비드 정답 되겠고, 근데 보통 이렇게 스위치로 물을 때가 더 많아요. 스위치 확인하면서 들어가는 게 보통의 문제 유형이랍니다. 자, 넘어가시고 품사 문제 이어요. 품사 문제는 자리가 중요한데 뒤에 명사와 함께 명사 꾸밀 자리, 형용사의 자리. 그럼 형용사가 필요한데 자, 우리 B번 요거 품사가 뭐게요? 동사입니다. 자, 만약 en이 붙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en이 붙을 때. 자, en이 붙을 때가 동사에서 파생하는 애들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speak 같은 동사예요. 그죠? 말하다. 근데 이 동사에서 파생해서 spoken이 돼요. spoken. 이렇게 되면 요거 이제 pp예요. 또는 뭐 break가 파생해서 broken이 되면 pp입니다. 그래서 동사에서 파생한 존재는 우리 pp 형태의 분사 형태로 얘는 인지를 합니다. 근데 자, length는 그 자체가 원래 동사인데 더 위험한 게 형용사에 en 붙는 애들이 있어요. 형용사에. 예를 들면 이런 애들. short, wide, 짧은, 넓은, 빠른 형사거든요. 이런 애들한테 en을 붙이고 en을 붙이고 en을 붙이고 en을 붙여요. 되잖아요. 그럼 학생들 이걸 pp인 줄 알더라고요. No. 이들은 싹 다 동사의 형태입니다. 그 자체가 동사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전부 다 뭐뭐하게 만들다라는 의미의 동사를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shorten 하면 짧게 만들다. wide는 넓게 만들다. broad은 넓게 만들다니까 뭐 확장하다. 그리고 quick는 하면 빠르게 하다. 같은 뭐뭐하게 만들다는 동사 형태입니다. 고로 will 같은 막 조동사 뒤로 밑줄 나오면 당연히 정답 가능하죠. 동사 원형이니까. 근데 학생들은 이게 pp인 줄 알고 동사 원형인데 pp네? 버려 하는 현상이 자꾸 와요. 또는 비동사 뒤에 이렇게 밑줄 나와요. 그럼 얘는 동사니까 비동사 뒤에 보어 자리엔 동사 못 쓰잖아요. 그럼 버려야 되는데 그때 또 pp인 줄 알고 자꾸 골라와요. 안 되죠? 자, 동사니까 이런 때는 정답이 후보가 맞고 절대 pp 안 될 테니까 이럴 땐 버리셔야 되고요. 그래서 요 자체는 동사고 얘도 동사의 모습입니다. 자, 10번이 lengthy가 길이가 긴 형용사예요. D번은 th로 끝난 건 죄다 명사고요. 고로 형용사 자리니까 정답인 C번 쪽이 맞겠죠. 긴 협상 후가 되겠네요. 다음 8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로 넘어갑니다. 어휘 문제예요. 명사 앞자리로 형용사 자리인데 A번은 동사니까 안 되고 B번 형용사고 C도 형용사예요. 그럼 형용사가 보기에 하나밖에 없었다면 그때 형용사 문법 문제로 끝 빨리 지나가셔도 되죠. 근데 형용사가 두 개가 떴다는 건 둘 중에 또 해석상 말이 돼야 되니까 둘 중에 고르되 자, significantly 또는 substantially와 똑같은 말로 considerable은 그 자체가 상당한 이라는 의미로 활용하는 형용사. 상당한, considerable 전부 다 동의어 찾는 문제도 꽤 나오는 파트 7의 동의어 찾는 문제도 꽤 나오는 애들이니까 같이 늘 기억하시고요. 상당한이고 그 다음 considerate란 단어는 배려하는 사려 깊은으로 요런 자리. 그러니까 비동사 뒤에 밑줄 나오되 이렇게 오브랑 쓰는 걸 되게 좋아해요. 아무 이유가 없어요. 오브는 보통 뭐 의 또는 뭐 중에 이렇게 말이 되는데 그냥 아무 이유 없이 수거처럼 쓰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be considerate of 자체를 수거처럼 정답률 높고 we are considerate of others 이러면 우리는 다른 사람을 배려합니다. 그래서 배려하는 이라는 의미로 사려 깊은 이라는 뜻으로 주로 정답인 단어랍니다. 어쨌든 의미가 다르다 보니까 해석상 상당한 노력 후 우리는 성공했어요. 로 해석상 정답은 B번이 뭐야? B번이 맞게 되겠죠. 그죠? 자, 그리고 10번 요때 정답률 높으니까 기억하세요. 특히 요때 많이 들려요.
이때 이렇게 밑줄 나오면 어쨌든 B동사 뒤니까 B번 쪽으로 자꾸 골라오거든요. 자, 넘어갑니다. 뿅. 자, 다음 문제 오시고, 자, 밑줄에 동사 형태 문제가 떴어요. 동사들이 막 있고, 지금 밑줄을 보니 even though라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란 접속사 뒤라 동사 들어와야 되고, 일단 동사 아닌 거 C는 버려내고, 그래서 A, B, D 동사 형태 문제인데, 항상 동사 형태 문제는 꼭 순서는 수, 태, 시제 순서로 맞춰주세요. 스위치는 100% 확률이라 예외가 없거든요. 일단 스위치상 안 맞는 거 버려내야 수 버려지면서 보기가 막 남는 현상과 함께 버려지게 싹 버려져요. 그 다음 태는 능동태 할래, 수동태 할래 그걸 묻는 거고 시제 문제 유형이 가장 적어요. 그래서 순서를 꼭 지키셔야 합니다. 네, 지금은 순서가 스위치 다 맞고요. 뭐 주어가 단수인데 다 단수 맞고 태 다 능동 맞고 이제 이거 시제 문제가 맞긴 하지만 사실 수태에서 끝나는 경우가 한 10에 8번 정도예요. 그러니까 꼭 저 순서는 지키시고요. 자, 아무튼 지금은 시제 문제인데 A번 진행동사로 할래. B번 미래 할 거예요. D번 had pp란 존재는 과거보다 더 과거일 때 대빵과거, 대과거를 나타내는 게 had pp죠. 자, 근데 딱히 밑줄을 보면 뭐 그 yesterday, 뭐 tomorrow 이런 것도 없고 뭐 뭔가 포인트 될 만한 존재가 없는데 그래서 had pp인 대과거가 정답되는 패턴이 항상 저래요. 딱히 뭐 tomorrow, yesterday 이런 걸 안 줘요. 안 줘놓고 묻는 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포인트는 딱 하나 있습니다. 하나 뭐냐면 had pp라는 게 보기가 남으면요. 보기에 딱 봤더니 yesterday, tomorrow 이런 게 없어요. 근데 보기를 보면 had pp가 있을 거예요. 그때 과거 동사가 있는지 먼저 뒤지세요. 과거 시점에 대한 과거 동사 있는지. 출제자가 출제할 수 있는 방법이 그거밖에 없거든요. 딱 보자마자 과거 동사는 뒤지고 그 과거를 기준 두고 플러스 그리고 해석을 하셔야 합니다. 해석해 보면 이 과거의 어떤 특정 시점을 기준으로 그보다 더 전에 일어난 일인 게 문맥상 드러낼 겁니다. 출제자가 어쩔 수 없이 시제 문제는 내고 싶은데 이번엔 한번 대과거를 정답을 내볼까? 하고 마음 먹고 출제할 거잖아요. 근데 딱히 포인트를 줄 만한 게 없어요. 뭐 예술에 이런 걸 주면 뭐 다른 거랑 헷갈릴 테니까. 그래서 딱하니 과거 동사를 딱 주고요. 그 과거 동사 기준으로 그 밑줄의 일이 더 과거에 일어난 일이게끔 해석상 출제를 한답니다. 지금도 뒤져요. 뭐 딱히 포인트 없으니까 일단 뒤져봤더니 arrived 과거 동사 떴구만. 과거 동사 기준 두고 해석을 해봅니다. 수수께끼 씨는요. 시상식에 도착했대요. 정시예요. 그녀의 기차가 20분 늦게 떠났음에도 불구하고 정시에 도착했대요. 그럼 그녀가 정시에 도착한 게 누가 봐도 과거야. 그럼 그 과거보다 그 기차가 떠난 건 언제예요? 당연히 전에 떠났으니까 도착을 했겠죠. 그죠? 그럼 과거보다 더 과거인 게 맞는 거니까 정답은 D번 정답. 문제 유형은 늘 이런 식으로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과거 동사 찾기. 오케이.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제. 밑줄. 자, 요건 조금 난이도가 좀 있는. 자, 마찬가지 보기를 보면 막 동사도 있고 아닌 것도 있죠. 그래서 밑줄을 뒤져서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봐야 돼요. 동사 있으면 동사 버려야 되고 동사 없으면 동사를 채워야 되니까. 그래서 그나마 동사로 막 보이는 게 used라는 게 보이는데 자, used는 used to라는 자체를 과거의 습관을 표현해서 하곤 했다라는 의미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 자체가 동사일 수도 있어요. 근데 읽어보면 다양한 조치들이 결정하곤 했대요. 조치가 결정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이건 동사 아니겠구나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다른 pp일 수도 있죠. 사용된으로. 그래서 pp인 형용사부터 길어지는 바람에 딸린 식구와 함께 뒤에서 꾸민 꼴로. 그래서 연간 봉급 증가들을 결정짓기 위해서 사용된 다양한 조치들은 pp구나. 그럼 문장을 뒤져보니 이제 동사가 없잖아요. 이건 동사 자리구만. 그래서 수태 시제. 그러면 스위치상 복수니까 복수답게 A 괜찮고 그 다음 B는 넌 동사 아니니까 버리고 C번 have 일단 오케이. D는 너도 동사가 아니야 버리고. 그래서 동사 자리니까 A와 C로 스위치 통과. 그 다음 수동태 정답할 거냐 능동태 정답할 거냐죠. 그래서 수태 시제 순서 지키셔요. 그리고 태를 능동태냐 수동태냐를 봐야 하는데 자 이런 걸 이어동사라 그래요. 두 단어 뭉쳐 다니는 거. 뭐 deal with, depend on 이런 거 있죠. 그래서 얘도 refer to 자체가 이어동사로 덩어리째 참조하다, 참고하다라고 활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어동사들은 보면 항상 deal with 같이 댕겨요. deal with 이렇게. 그래서 그 문제점을 이렇게 쓰는데
그러다 보니까 항상 같이 다니는 모습 그대로로 활용되면서 나는 처리합니다. 문제점을 마치 이 특정 전사 뒤에 있는 명사를 당한 존재인 목적어처럼 활용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문제점을 처리했지만 문제점은 처리가 되는 거죠. I depend on the result. 나는 결과에 의존하지만 결과는 의존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항상 이 이어 동사란 덩어리 존재들은 이 뒤에는 명사를 목적어처럼 활용을 해서 얘가 당한 존재로 얘가 주어로 가버려요. 그래서 the problem, P만 쓸게요. is, PP인데 덩어리째 동사처럼 활용되다 보니 덩어리째 같이 와요. 뿅! 그래서 tilt, with 하고 그대로 문장이 끝납니다. 그래서 이어 동사들은 이런 현상이 와요. 그래서 I depend on the result 했잖아요. 그럼 결과가 주어로 가요. The result is depended on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어 동사에 능동하고 싶어, 수동하고 싶어를 물으면 그들은 그 특정 전치사 뒤를 봐야 돼요. 이 특정 전치사 뒤에 당연히 전사 뒤에 명사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명사가 있으면 능동이 맞는 거고 수동화 돼버리면 그 특정 전사 명사가 주어로 날아가다 보니까 그대로 be, did, with 하고 전사 뒤에 명사는 사라지는 현상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어 동사들은 전사 뒤를 보면서 접근하셔야 됩니다. 마찬가지 지금도 refer to는 이어 동사, 참조하다라는 이어 동사입니다. 그럼 걔가 만약 능동이었다면 그 특정 전사인 to 뒤에는 명사가 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 보면 as는 또 다른 전사로 뒤에는 명사와 함께 지목한 거고 자, to 뒤에 명사 있어요? 없죠? 자, 저건 수동태로 바뀌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to 뒤에 명사가 이미 주어로 날아간 거예요. 그래서 다양한 조치들은 참조되어집니다. as도 메리트 있는 자격 조건으로서로 쓰인 거죠. 그래서 언제나 이어 동사가 눈에 띄고 능동할 거야, 수동할 거야 물으면 전사 뒤를 확인하십시오. 정답은 수동태로 해서 A번이 맞겠습니다. 아이고 죄송해요. 잠깐. 자 나와라. 뿅. 얍. 뿅. 내가 표시를 안 해놨나 봐요. 정답 A번이에요. A 화면이 막 네 화이팅. 자 그래서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이어동사 요 단어들 같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주 나오는 이어동사예요. 해석도 중요하고요. 특정 전사를 묻는 1초짜리 전사 문제도 자주 나오고요. 완전 중요. 네, 꼭 외우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네. 자 다음 문제입니다. 먼저 동사 형태 문제가 막 보여요. 동사에서 파생한 투부정사일 거요. ing 할래, 투부정사 할래, ing 할래 보이죠? 자, 이 문제 속에 내가 봤어야 되는 건 strive란 단어, 노력하다란 저 단어 중요합니다. 저 단어는 뭐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사실 것을 하는 건 투부정사도 것이란 명사가 있고 동명사도 것이란 명사가 있거든요. 근데 그 것 중에서 strive는 무조건 투부정사만 데리고 다니는 습성이 있어요. 그 중에 우리 왜 귀에 익은 거 want to, need to, plan to 이런 애들 있잖아요. 그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자 팁을 띄워보자면 요런 단어들 자 아마 want to, plan to 이런 애들은 익숙할 겁니다. 그 중에서 agree to 부정주어하고요. promise to, hesitate 주저하다, strive to 지금 있는 strive 노력하다, attempt 시도하다 있고 need to는 익숙하죠. 그리고 refuse to 거절하다, fail to 실패하다, aim to 목표하다, tend to 경향이 있다, choose to, try to 투부정사 좋아하는 애들이니까 이쪽 뜨면 동명사 고르지 말기요. 그래서 투부정사 쪽인 정답은 A번 쪽이 맞는데 뒤에 목적어 있으니까 능동의 모습이 보이죠. C는 이제 BPP라면 목적어는 사라져야 되는 거니까 정답은 A번 쪽에 문제가 됩니다. 모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것을 노력합니다. 자 넘어갑니다. 다음 문제요. 자 오시고 자 밑줄에 품사 묻는 문제가 보이고 있어요. 이미 동사는 있고 그리고 very 2주 트레이닝 훈련 수업 훈련 코스에서 명사 앞에 요거는 형용사 자리죠. 그러다 보니 very라는 부사가 꾸미고 있고요. 부사가 형용사 꾸미고 형용사가 또 코스 꾸미고 그래서 형용사의 자리라 A와 그리고 D는 버려낼게요. 버려주시고 그럼 ing와 pp는 하는 또는 되는 이란 형용사가 있긴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B, C가 demand를 데려다가 물으면 학생들은 보통 이 B번과 C번을 보면 얘는 요구된, 얘는 요구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구된 2주의 코스를 참석하세요. 말되네 하고 자꾸 B번을 골라오거든요. 그러지 말게요. 자 이렇게 요청된, 요구된은 주로 requested,
required로 표현하게 돼요. 얘는 그거 안 돼요. 그렇게 요구된 그런 식으로 사용 안 합니다. 자, 이런 명사 앞으로 밑줄이 나와서 형용사 오임제가 떴을 때 거의 정답이 ing 쪽일 거예요. 그리고 해석이 조금 바뀌어요. 평소에 자기가 갖고 있던 그 뜻이 아니라 얘도 요구하는 애 뜻이 아니라 의미가 좀 살짝 바뀐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 애들 좀 띄워드릴게요. ing형 형용사들 거의 쪽 ing, pp보다는 i 쪽을 더 많이 활용한 애들이고 그 중에서도 의미가 살짝 좀 바뀌어요. 가볼게요. challenging, 도전하는 말고 challenging은 주로 어려운 이라는 의미로 사용됩니다. 어려운, 그래서 어려운 업무 또는 어려운 계약 이럴 때 쓰겠죠. 그 다음 promising은 전도 유망한 이라는 의미로 전도 유망한, 전도 유망한 직원, 전도 유망한 상품 이럴 때 쓰고요. lasting은 지속하는, 이게 한국말로 지속된 가치를 남깁니다. 이게 되게 자연스럽게 말이 돼요. 된 말대로 안 돼요. 무조건 lasting이 맞고요. 사실 last와 exist는 자동사, 일형식 자동사 중에 하나라 수동화돼서 당한, 된 이란 개념을 안 씁니다. 그래서 아무리 된으로 말돼도 안 돼요. 얘는 지속적인 이란 의미로 늘상 ing로만 정답이 되는 존재고 existing, 기존의 라는 의미로 해석합니다. 기존의, 기존 시설, 기존 프로그램 이런 거요. 그 다음 aspiring 이란 단어 포부가 큰 하면서 눈에 익히셔요. 포부가 큰. convincing, 설득력 있는 쓰지 말까요? 설득력 있는, 오래 걸리네요. 설득력 있는. rewarding, 보람찬 선물, 보람찬 일 이런 거, 보람찬. inviting, 조심. 사실 inviting은 보기에 invited가 동시에 뜨면 둘 다 정답률이 있어요. 대신 invited는 우리 흔하게 알 초대된으로 말되면 정답하세요. 초대된 사람만 입장 가능해. 뭐 이런다면 정답하십시오. 근데 inviting은 얘는 초대하는 으로서 가지 말기요. 이렇게 초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일 만큼 매력적인 이라는 의미의 단어입니다. 매력적인 제안을 드릴게요. 매력적인이에요. 매력적인. 그 다음 proceeding 이라는 단어. 모든 날 이렇게 풀이가 붙어버리면 뭔가 앞 또는 전 뭐 이런 의미랑 강하죠. 그래서 얘는 이전에 라는 단어예요. 이전 연도 이럴 때 쓸 말. 이전에. 그 다음 parting. 이 보기 보이면 학생들은 parting 하잖아요. 부분에 뭐 이렇게 해서 가거든요. 아니고 부분, 너랑 나 이렇게 부분으로 막 떨어지는 거야. 그래서 이별의 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parting gifts 하면 이별의 선물. 이럴 때 정답이 뜬답니다. 그래서 의미 자체가 조금 바뀌면서 정답률도 되게 높은 애들이니까 정답 잘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10원이 들어가고 그 자체가 어려운 이란 뜻이에요. 어려운. 뒤만 대사가 까다로운 이란 뜻. 그죠? 그래서 요구하는 아니에요. 까다로운으로 해석해 주세요. 그래서 까다로운 훈련 코스를 참석하셔야 합니다. 로 정답은 10번 쪽이 맞는 단어들입니다. 사인지 좋아하는 애들이에요. 기억해 주십시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치사 문제네요. 보기만 딱 봐도. 전치사니까 말이 돼야죠. 가요. 가격들은 아이템들을 위한 가격들은 이 목록에 없는 아이템들을 위한 가격들은 획득될 수 있어요. 직접적이게 vendor, 상인들로부터 획득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부터 획득할 수 있어요로 10원이 맞겠는데 가끔 학생들이 오프라인 학생들이 갖고 와서 물을 때가 있더라고요. 쌤, 이거 획득할 수 있어요. 상인에게 획득할 수 있어요. 말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to 안 돼요? 라고 묻더라고요. 자, 그들의 뉘앙스는 to란 전사는 쌤이 항상 강조를 에란 뜻이든 에게란 뜻이든 늘상 이동의 전사로 불립니다. 이동. 네, 이동되는 게 오는 맥락은 안 돼요. 꼭 가는 맥락이어야 돼요. 어디에 갔어요. 누구누구에게 보냈어요. 누구누구에게 전달했어요. 와 같은 반드시 가는 맥락의 이동의 전사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에로 말될 때도 조심하십시오. 예를 들면 로비에 준비해뒀어요. 에로 말되네? to 안 돼요. 로비에 라고 말은 되지만 준비해뒀대요. 그럼 이게 이동돼요? 가만히 있게 되지? 그래서 그렇게 고정되는 모습과는 안 써요. 그래서 그럴 때 버리시고 이동되는 모습과 함께 어디에 갔어요. 어디에 보냅니다. 이럴 때 사용하십시오. 그래서 그걸 확인하셔야 되고요. 이동되면서 가는 맥락. 그러면 이건 반대로 왔어요. 받았어요. 하는 건 출처의 전치사로 불려요. 출처의 전치사. 그래서 어디로부터 받았어요. 쪽인 정답은 10번이 맞는 꼴이 됩니다. 이럴 때 조심하세요. 이동돼야 합니다. 자, 다음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 밑줄. 자, 알맞는 전치사 또 막 접속사가 보이긴 하는데 밑줄 위에 보니까 ask도 동사고 뒤에 be submitted도 막 동사긴 해. 근데 그 두 동사를 이미 대시라는 접속사가 연결을 했네요.
그럼 더 이상 접속사는 안 되겠죠? 그래서 D번 넌 버릴게요. 언제든 간에 란 접속사라 뒤에는 더 이상 문장이 없으면 못 씁니다. 버렸고. 그럼 나머지 A 그리고 C는 전사 가능하고. 그 다음 순어른 순이라는 곳에서 파생한 부사에서 파생한 애라 비교급이 돼도 여전히 부사예요. 근데 지금은 5시라는 시간명사 앞을 명사 앞을 채워야 되다 보니 전치사의 자리가 됩니다. 그래서 부사 B도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A 할래 C 할래 전사인 A와 C 중에 가는데 해석해 볼게요. 자, 이사진의 의장인 시몬스 씨는 요청했습니다. 모든 이사진 후보자 임명들은 제출돼야 합니다. 금요일 5시 이내에 제출하세요. 5시 전에 제출하세요. 뭐가 말돼요? 전이 맞죠? 정답은 10번이 맞습니다. 정답이에요. 근데 쌤 이내에도 조금 말되는 것 같은데 자 말이 되는 건 한국말로 조금 되는 것 같긴 한데 안 됩니다. 자 within은요 언제나 다를 때는 다 써도 돼요. 뭐 종로 이내, 이 책 범위 이내 뭐 이렇게 말되면 언제나 정답하십시오. 근데 딱 한 번 제약이 와요. 절대 안 되는 경우. 이렇게 시간 개념이 있을 때 기간 명사와는 완전 좋아합니다. 그래서 쌤이 수업 시간에 항상 야 within은 기간이야. within 기간이야. 위기야. 이렇게 하거든요. within은 기간이라고. 기간이어야 돼요. 절대 시점하고 사용 안 해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기간 명사가 보일 땐 그때는 후보. 근데 시점 딱 보이는 순간 말돼도 버리기가 돼야 되거든요. 그럼 내가 그걸 느낄 수 있어야 되니까 자 던져볼게요. 자 밑줄 바로 뒤에 있는 단어를 봤더니 tan years가 뭐예요? 10년. 자 10년은 기간인 거예요? 시점인 거예요? 10년은. 기간이 맞죠? 그 다음 밑줄 딱 봤더니 Friday 금요일 떴어요. 금요일은. 기간이요? 시점이요? 시점이 맞죠? 그 다음 딱 봤더니 3 p.m. 3시 이건 뭐예요? 시점이 맞죠? 그 다음 밑줄 딱 봤더니 2 weeks 2주. 2주는요? 기간이 맞죠? 뭐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2주 이내에 5개월 이내에 10년 이내에 이럴 땐 정답해도 되기. 근데 3시 이내에 오세요. 뭐 또는 3월 7일 이내에 오세요. 뭐 이런 거. 금요일 이내에 뭐 마세요. 이런 거 말되네? 버리셔야 합니다. 그들은 시점이 딱 보이는 순간 사용 안 해요. 그죠? 말돼도 버려. 기간은 오케이. 이해요? 자 그러다 보니 지금 5시라는 시점이다 보니까 말이 됐다 해도 A는 그냥 버리셨어야 돼요. 아예 못 들어가요. 근데 이제 10번 before는 저런 시점이 와도 되고 해석도 되고 정답은 10번이 맞는 거죠. 자 오케이. 그리고 쌤이 이제 포인트 좀 더 드리려고 갖고 온 거. 잘 안 보이니까 좀 지울게요. 지우개 등장. 오케이. 네. 집에 가. 오케이. 자 그래서 기간 좋아한다 했어요. 시점 버렸고. 그리고 그 외쪽으로 말만 되면 다 정답하시라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정답률이 되게 많은 정답률 짝꿍들이 좀 있어요. 미리 하면 편하니까. 요거 리미츠란 단어 나오면 언제나 within과 짝꿍처럼 정답이 잘 돼요. 제한 이내라는 의미를 만들겠죠. 그리고 요 단어 various라는 요 단어가 이게 아마 공대생분들은 지름 이렇게 많이 알고들 있을 거예요. 뭐 지름 동글뱅이이니까 얘는 반경이라는 뜻이 있답니다. 그래서 반경 이내라는 의미가 되고요. 그렇고 within walking distance란 말 자체가 도보거리 이내라는 의미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나머지는 혹시 within 보기 보이고 이내로 말되면 나머지들은 정답 잘 하세요. 근데 절대 안 되니까 이거 조심하시고 사실 이런 건 거의 정답일 테니까 포인트로 나오면 먼저 대비해서 말든지 확인하시면 정답일 겁니다. 자, 지금 그래서 정답이 나와라. 이렇게 뿅 before 정답이었습니다. 하나 더 있네요. reason, 이유, 이내는 맞는데 얘는 약간 좀 의역해서 해석하세요. 합리적인 그런 뜻이 없더라도 합리적인 이유 이내라는 의미로 수거처럼 씁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이유 이내에 우리가 환불 가능하게 해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쓰는 수거들이에요. 오케이. 자,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밑줄 떴고, 자, 보기를 보니까 전치사가 보이고, 막 during. 그리고 접속사도 보이고, while. 자, 이렇게 접속사 전사가 섞여버리면 일단 자리 중요해요. 자리가 보니 앞서 문장이 끝나 있고, their 초기 연도, 첫 연도에서 명사 앞자리입니다. 그럼 이건 명사 앞자리에 전치사가 자리가 되어야죠. A, since는 접속사도 되고, 전사도 돼요. 일단 후보. B번, though,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단어는 even though 접속사 계열입니다. 그러다 보니 전사로는 안 돼요. C번, during은 전사 맞죠? 아까 나왔던 숫자 기간 실현한다는 건 조심하시고 while 접속사가 아예 안 돼요. 그래서 A와 C가 이제 후보가 되는 건 맞는데 사실 since는 이래로란 의미로 좋아해요. 그래서 이래로, since죠. 이래로란 이름은 좋아하는데 뒤에 얘는 또 반대로 시점을 좋아합니다. 아까 within이 나온 반대로 시점을 좋아해요. 근데 그거보다 그때 시점 이래로 그래왔어요다 보니까 시제도 have be를 좀 사랑하지요.
그런데 초기 년도 이래로 제공해 왔어요 였다면 동사에서 단수니까 has provided 해서 have pp가 보였을 겁니다. 근데 지금 현재 동사로 포진되어 있다 보니까 현재 완료가 아니죠. 그래서 얘는 시제상 어긋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천년도 동안 제공하게 됩니다. 말도 되고 딱히 안 될 것도 없고 정답은 C번 쪽이 맞게 됩니다. 정답. 자, 그런데 조금 더 부가적으로 가볼게요. 자, 아까 for 동안으로 in도 마찬가지예요. 숫자 기간 사랑합니다. 숫자 기간 좋아해. 그죠? 그리고 듀어링은 절대 숫자 기간이라고 쓰지 마십시오. 그냥 명사 좋아해. 그죠? 뭐 방학 동안 이런 거, 회의 동안. 그리고 숫자 기간만 내 눈에 보이는 순간 버리셔야 되고 안 돼요. 그리고 혹시라도 숫자 기간 쓰고 싶으면 더가 있어야 합니다. 더가 있고 뭐 past, last 아까 말씀드렸던 10 years 이런 건 오케이. 그런 건 써도 돼요. 그러니까 사실 이렇게 밑줄이 뜨고 이렇게 뜨면요. 그때는 지난 10년 동안 하잖아요. 그럴 때는 for도 되고 in도 되고 during도 돼요. 보기에 있는 거 정답하시면 돼요. 절대 보기에 동시에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건 다 오케이. 어쨌든 듀어링은 숫자 기간만 안 쓰고 이렇게 쓰는 건 오케이인 거고. 그리고 하나 더. 듀어링 조심하세요. ing 조심하세요. 절대 동명사랑 안 써요. 기본적으로 전사는 동명사도 명사라 동명사랑 쓰는 거 괜찮아요. 뭐 많은 것 때문에. 뭐 많은 것 이래로. 이렇게 쓰는 거 좋아요. 근데 듀어링은 동명사 완전 싫어하는 습성이 있어요. 그래서 ing 앞에 밑줄 나오는 것도 잘 버리셔야 돼요. 그렇고. 자, 그리고 in이란 존재는 이렇게 숫자 기간하고 쓰면 그때 in 5 years 이런 거요. 이렇게 쓰면 그때 그 자체적으로 후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5년 후 또는 동안이라고 해석하기도 하고요. 또는 만에 뭐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뭐 평균적으로 미래 동사할 때는 후로 해석할 때가 많아요. 후 뭐뭐 할 거예요. 그리고 have pp가 보일 때는 동안이나 만에로 해석할 때 더 많은 거 맞는데 뭐 100%는 아니니까 그때그때 말 되는 쪽으로 해석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동안이나 만에란 의미일 때 그때 for랑 in은 둘 다 동안으로 가능하지만 in은요 주로 서수가 있는 거 서수 뭐 예를 들면 first, second 같은 서수 있죠. 또는 최상급 있을 때 최상급 뭐 the best 같은 거 있을 때 유난히 동안을 좋아해요. 그래서 3년 동안 최고였어요. 3년 만에 첫 번째였어요. 이런 식으로 강조할 때 주로 동안으로 정답 나오는데 그때 또 많이 틀려요. 듀어링과 인이 막 보기 동시에 나오거든요. 그리고 뒤에 보면 3 years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3년 동안인데 학생들은 듀어링이 동안으로 되게 익숙한 거죠. 그래서 자꾸 틀리게 돼요. 그래서 딱 보자마자 숫자 기간 보이면 얘는 버려야 하고 그때 숫자 기간과 함께 동안이라는 뜻이 있고 그리고 앞서 보면 서수나 최상급이 있을 거예요. 그럴 때 주로 동안으로 쓰다 보니 그런 포인트로 출제가 되곤 합니다. 자, 추가적으로 알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10번 정답. 자, 넘어갈게요. 다음 문제 갑니다. 마찬가지. 자, 밑줄을 보면 접속사도 보이고요. 아닌 것도 보여요. 그런데 앞서 보니 offer 동사 보이고 있고 뒤에도 보니 can make 동사가 보이고 있어요. 접속사 필요하겠죠. A 안 돼요. 주로 부사, 게다가 란 부사로 쓰고 그리고 in addition to 하면 전사로 쓰는 거고요. 그래서 버리고 자, B는 위하여 란 접속사 오케이. 그 다음 C도 접속사 가능해요. 뭐 as니까 로서란 전사일 수도 있고 그냥 just 붙은 때문에 때란 접속사일 수도 있고요. 단지 뭐뭐 할 때, 뭐 단지 뭐뭐 때문에 이럴 수도 있죠. 뭐. 그 다음 D번은 뭐 대시 붙어도 되고 대시 생략되기도 하고 접속사 맞습니다. 그래서 B, C, D 중에선 해석 문제. 그래서 그로서리라는 회사는 제공합니다. 고객들에게 실용적인 쿠킹 팁들을 제공합니다. 그들이 가장 그 푸드를, 그들이 구매한 푸드를 만들 수 있게 하기 위해서요. 로 말되죠. 정답은 B번 쪽이 맞아요. 정답인데 자, 이걸 제가 이 문제를 고른 이유가 D번 때문에 골랐거든요. D번 지금은 조금 어색하긴 해요. 그들이 가장 푸드를, 그들이 구매한 그 푸드를, 대부분의 푸드를 만들 수 있는 걸 대비해서 쿠킹 팁을 제공합니다. 이상하잖아요. 뭐 그죠? 그건 맞는데 자, 제가 드린 이유가 항상 인케이스가 보기에 보이잖아요. 그럼 꼭 대비하여 라고 해석해 주세요. 절대 경우라고 해석하지 말아주세요. 저걸 경우에라고 해석하면 뭔가 말되는 거 아니야 라고 느끼는 경우가 되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저게 뭐야 경우란 뜻 아니었어? 아니고 사전 찾아보면 아시겠지만 인케이스 사전 딱 찾잖아요. 그럼 정확히 경우를 대비하여 라고 떠요. 대비하여. 그죠? 근데 대비하여 란 뜻인데 경우라고도 자꾸 해석해요. 그러면 안 돼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자, if가 됐든 또는 뭐 once가 됐든 만약 뭐뭐라면 일단 뭐뭐하면 요 아이들과 in case 대비하여는 좀 다르거든요. 근데 이걸 여러분이 경우라고 해석하면 비슷한 말이니까 이게 헷갈려서
둘 다 말되는 거 아니야 하고 헤매게 되거든요. 자, 보세요. if든 once든 A라는 문장과 B라는 문장을 연결해요. 그럼 A 하면 B 할게요. 하죠? 그럼 A 하면 B 하겠습니다로 일의 순서가 얘가 먼저, 얘가 나중이에요. 그죠? 근데 여러분 이걸 경우라고 해석해버리면 A라는 경우에 B 할게요. 그럼 이게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으니까 헤매게 되거든요. 아니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경우가 아니라 경우를 대비해요. 그럼 A라는 걸 대비해서 자 A라는 걸 대비해요. 그럼 일어났어 안 일어났어요? 안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안 일어난 일이고 B 하겠습니다. 얘가 먼저 일어나고 얘는 일어나지도 안 일어나지도 알 수도 없어요. 그럴 때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야 만약 불이 나면 소방훈련 할게. 이상하죠? 불이 날 걸 대비해서 소방훈련 할게요. 이럴 때 써요. 그래서 그게 정확하게 이해가 가려면 대비하여 라고 해석하면 그게 이해가 가요. 근데 자꾸 경우라고 해석하면 이게 이해가 안 가다 보니까 헷갈리는 현상이 와요. 그래서 조심하십시오. 이들은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해요. 이건 대비해서 이렇게 합니다. 랍니다. 그래서 대비하여 라고만 해석하시면 그게 방지가 될 겁니다.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넘어갈게요. 자, 어휘 문제 A, punctual 이란 단어는 제 펑션 아니에요. 펑션은 F로 시작합니다. punctual, 시간을 엄수하는 이란 단어고 시간 엄수만 쓸게요. advanced, 진보된 이란 뜻도 있고 뭐 고급에서 advanced class 하면 고급 수업, 윗단계 수업 할 때 쓰기도 하고요. instant, 즉각적인, sudden, 갑작스런 이죠. 자, 중에서 어휘 문제니까 해석할게요. 내일의 세미나는 9시 정각에 시작합니다. 그래서 참석자들은 노력해 주셔야 돼요. 밑줄을요. 당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정각이 하니까 시간 엄수하는 것을 노력해 주세요. 쪽이 맞겠죠? 정답은 A번이 맞습니다. 자, 근데 제가 이 문제를 또 선택한 건 punctual이 되게 중요한 단어니까 또 선택한 게 맞고 정답을 되게 높은 단어고요. 네, 방금 혹시 해석한 거 들으셨어요? 내가 sharp를 정각에라고 해석한 거. 그것 때문에 선택한 거기도 합니다. 발음이 안 돼. 선택한 거기도 합니다. 자, 밑줄이 이렇게 떠요. 그리고 품사 문제가 나옵니다. 이렇게. 그럼 문장 끝났죠? 그러니까 부사 쓰기 딱 좋죠? 그럼 sharply 안 고를 자신 있으십니까? 자, sharp란 단어는 그 자체가 형용사, 날카로운 또는 급격한 이라는 형용사 있어요. 근데 그 자체가 부사의 품사도 있답니다. 그렇고 sharply는 ly니까 그 생긴 그대로 부사고요. 그럼 둘 다 부사가 가능하니까 당연히 해석으로 풀어야 돼요. 근데 부사인 sharply라는 B번은 급격하게 라는 의미로 주로 정답이 나와요. 급격히 증가했어요. 급격히 떨어졌어요. 급격히 변했어요. 이런 거. 근데 지금 급격하게 시작해요? 말이 안 되죠. 그래서 B는 문맥상 아닌 게 될 거예요. 자, 근데 sharp란 단어는 부사로 활용될 때 그때 시간 개념 바로 뒤쪽 문장 끝에 포진돼요. 그래서 그 시간을 꾸미면서 정각에라는 의미로 활용이 가능하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품사 문제 나오니까 기억해 주시고 그래서 이렇게 시간 옆에 문장 끝에서 부사로 쓰이다 보니 제가 정각에라고 해석한 거고요. 그렇죠? 정답은 A번입니다. 다음 넘어오시고 어휘 문제 갈게요. 자, 오케이. A, complimentary 하면 무료인, 공짜인 이란 단어죠. 그 다음 B번은 쟤는 얘 있죠? 얘 학생들 더 많이 자주 보는 단어. 요거는 다양한. 요거 이렇게 생긴 거 다양한. 그 얘는 다양하니까 복수명사를 막 사랑하는 단어로 출제가 돼요. 그래서 막 단수명사면 버려지는 존재로 주로 출제가 돼서 항상 이렇게 밑줄하고 복수명사 보이면 예, 후보. 근데 단수 보이면 버리기 하시면서 들어가는 애는 요건 다양한. 얘는 다르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얘는 변하기 쉬운 정도로 해석하시면 돼요. 변하기 쉬운. 그래서 이게 다양한으로 해석해보면 문맥이 안 맞는다던가 어색하니까 버리게 된다든가 하는 현상이 오니까 꼭 변하기 쉬운으로 해석하시고 C번은 끊임없는 정도의 뜻입니다. D번은 그 다음의 정도의 뜻으로 쓰는 애고요. 세성 문제. 자, Glover Flyerways라는 잡지 이름인가 봐요. 저 잡지는요. 밑줄 잡지입니다. 제공된 그리고 to 저 승객들한테 뭐 예의로서 뭐 좋으라고 제공된 잡지입니다. 그래서 공짜 잡지입니다. 무료 잡지입니다. 가 맞겠죠. 해석상 정답은 A번이 맞겠고요. 그리고 나온 김에 compliment란 단어와 compliment란 단어 다르게 생겼죠? 이건 I가 들어가 있고 이건 플러스 다르게 생겼죠? 그래서 얘는 I가 들어갔잖아요? 근데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아이들은 칭찬을 해줘야 무럭무럭 잘하죠.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칭찬, 아이를 칭찬하다 해서 칭찬 또는 동사도 되고 명사도 돼요. 칭찬도 되고 동사로 칭찬하다도 되고 아이를 칭찬하다로 기억하시고
얘는 풀이잖아요, 풀. 그래서 요플레로 레벨을 보충하다, 레벨을 보완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 요플레로 레벨을 보충하다, 보완하다라고 얘도 마찬가지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됩니다. 그렇고요. 지금 여기서 파생해서 요 단어인 거죠. 그래서 complimentary가 된 건데 그래서 칭찬해라는 뜻도 있어요. 근데 이제 칭찬하니까 내가 공짜로 줄게 라고 공짜에 무료에 라는 의미로도 파생하니까 형용사 할 때는 의미 2개 기억하시고요. 오케이. 자, 넘어갑니다. 오, 벌써 파트 5가 끝났어요? 나 혼자 빨랐나? 네, 파트 6 갈게요. 네, 파트 6 풀이 갑니다. 준비? 얼마나 맞추셨나? 고! 갑니다. 자, 파트 5는 그렇게 포인트가 있고 문제의 정답이 되고 안 되고의 포인트들과 함께 공부를 하시는 거고 파트 6는 긴 지문을 채워가다 보니까 문맥 파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국어 실력이 중요합니다. 학생들 중에 파트 6가 약한 친구들 보면 뭔가 문맥 파악을 못하고 국어가 약해요. 국어 책 좀 읽었으면 하는 바람이. 그래서 많이 읽는 연습을 하는데 파트 6로 공부하는 것도 좋아요. 근데 사실 파트 7. 파트 7이 사실 그거 똑 띄면 거기다 밑줄만 뚜두둑 거면 그게 파트 6잖아요. 그래서 파트 7 공부할 때요. 문제 풀고 정답 맞추고 해설 띡 보고 아 그랬네 끝. 이거는 국어 공부하는 겁니다. 해설줄 짤짤짤짤 읽고 있는 거니까. 그러지 마시고 해설 잠깐 치워놓으시고 많이 틀린 지문 같은 경우 스스로 다시 정확하게 문맥 파악하는 연습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정 모르겠으면 해설지는 마지막 단계로 참고 자료인 거고요. 그래서 그 연습을 계속 하시면서 문맥 파악을 하는 연습을 계속 하셔야 향상됩니다. 갈게요. 문맥 파악 시작. 자, 뭐 편지 그린 것 같고요. 11월 7일 날 쓴 편지인 것 같고 셀링 장비 문제점이네요. 가요. 자, 어제 그것은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that 밑줄 컨트롤하는 납 하면 손잡이 정도의 뜻이요. 언더 장비 위에 컨트롤하는 손잡이 밑줄 손잡이가 we use 그리고 뒤에 목적어 없죠? 그래서 we use가 뒤에 목적어 대신한 이렇게 꾸미는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구조입니다. 아마도 위치나 사물이니까 대시 생략됐나 봐요. 우리가 사용하는 장비 to seal 봉하기 위해서 우리의 포테이토 칩 패키지들을 봉하기 위해서 우리가 사용한 장비의 컨트롤 너비 손잡이가 is not 작동을 적절하게 안 하더라고. 근데 그 손잡이가 A. 스피드 손잡이인지 B. 온도 손잡이인지 C. 타이밍 손잡이인지 압력 손잡이인지 알 수가 없어요. 언급된 게 없으니까. 그럼 좀 더 뭔가 문맥적으로 힌트를 주겠죠. 파트 6답게. 그래서 엄마야 정답은 B번인데요. 힌트는 뒤에 가서 얘기할게요. 뒤에 힌트가 있습니다. 뒤로 갈게요. The sealer 그 봉합기는요. 사실상 더 차가워야 된대요. 차갑다는 건. 더 차갑다는 건. 뜨겁지 말고 차갑다는 건. 온도가 다른 거잖아요. 그래서 바로 뒷맥락에서 힌트를 준 겁니다. 자, 그 봉합기는 더 차가워야 합니다. 단 그 손잡이 환경 설정이 나타낸 것보다는 더 차가워야 돼요. 그 환경 설정이 나타낸 건 10도인데 그거보다 더 낮아서 뭐 3도여야 되는데 10도로 돼 있다는 거죠. 더 차가워야 합니다. 그렇고 12번 뭔가 문장 가고 있는데 문장 삽입 문제는 뒷맥락이 연결돼야 합니다. 그래서 뒷문장 읽고 들어가셔야 돼요. 앞문장만 읽고 딱 풀시면 안 되고 앞뒤가 다 연결돼야 되니까 뒷문장 같이 읽고 가시고요. 뒤에 읽고 들어갈게요. 자, 기술자가 예정돼 있어요. 오기로. 이 afternoon 오늘 오후에 오기로요. to 보기 위해서 take a look 하면 look을 하는 거니까 살펴보다. 살펴보기 위해서요. 그 손잡이를 살펴보기 위해서 오기로 돼 있대요. 란 문맥과 함께. 그래서 고장났어. 더 차가워야 되는데 밑줄 있고 기술자가 와서 봐줄 거래. A. Turning it in this manner. 자, in this manner에서 manner라는 단어가 in과 만나면요. 방식으로 라는 의미로 쓰인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in a timely manner 이라고 하면 시기적절한 방식으로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이 방식으로인 거네요. 그래서 이러한 방식으로 그것을 돌리는 것은 turn하는 거니까 돌리는 것은 is not 추천되지 않아요. 뭘 했다고 추천되지 않는데 뭐 돌린 적이 있어야지. 아니고 B. 그 사용자 설명서는 설명해주고 있어요. 어떻게 이 소음을 방해하는지를. 에? 응? 소음이 나온 적이 없잖아요. 그냥 손잡이가 안 된다고. 더 쿨러가 되지 않는다고. 아니고. 10번 다행히도 그 봉합기 기계의 그 자체는 나타났어요. 기능하는 것으로 나타났어요. 자, 10번 그대로 집어넣어보세요. 그럼 이 봉합기는 사실상 더 차가워야 돼요. 그 세팅기가 나타나는 것보다는 더 차가워야 되긴 해. 그래서 그 나타나 있는 것보다는 더 차가워야 되는 건 맞지만 봉합기가 뭐 작동 안 되고 그렇진 않은 것 같아. 맞죠? 정답이 C번 쪽이 맞습니다.
이번 이제 그러므로 전체 조립 라인은 닫아야만 합니다. 지금 뭐 닫을 것까지는 없잖아요. 봉합기가 되긴 하니까. 정답은 10번 정답이었고. 자, 기술자가 예정되어 있어요. 오기로요. 오늘 오후에 take a look 살펴보기 위해서요. 손잡이를. In the meantime, 그러는 동안에 please 하고 밑줄 떴으니 펼칩니다. 그러는 동안에 please 밑줄 해주세요. 근데 이건 문법 문제인데 please가 떴다는 건 명령문이니까. 명령문은 동사, 원형이 시작하죠. 이런 건 빠르게 들어가도 되죠. B번 정답 맞고요. 네, 조사하세요. 그런 동안에 각 패키지를 조사하세요. 추가적인 조사를 하십시오. carefully, 조심스럽게요. before, 보내기 전에요. to, 배송 부서로 보내기 전에요. 됐고, 만약 그 faulty, 고장난 봉합이 is 발견되면 remove, 제거해 주세요. 상품을 제거해 주십시오. from the line에서. 그리고 그것을 놓아주세요. 밑줄, 그리고 밑줄 떴으니 또 펼칠게요. 그 discard는 버리다 정도의 의미니까 쓰레기통이 되겠네요. 쓰레기통, 버리는 통의 밑줄에 넣어주세요로 알맞게 정답을 고르라 합니다. 자, A가 들어가면 그 쓰레기통들 중에 한 곳에 놓아주세요. 맞죠? 되죠? 자, B번, 쓰레기통 중에 대부분에 넣어주세요. 10번, 위치는 안 되죠. 접속사. 자, 이미 앞서 동사들도 있고 여기도 막 동사 있는데 여기도 동사가 있는데 이미 if란 접속사와 이미 and란 접속사가 다 연결했어요. 접속사가 또 나올 자리는 아니고 10번 아니고 anywhere, 어느 곳에서든인데 그 쓰레기통의 어느 곳에서든 이 문맥상 아닌 거죠. 그래서 쓰레기통 중에 한 곳에 넣어주세요로 정답은 A번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그래서 파트 6 문맥 파악 잘하라는 것과 함께 문제를 풀어봤는데요. 부디 여러분 요 1월 달에 첫 번째 시험이죠. 잘 보고 오셨으면 좋겠고요. 혹시 조금 난 부족한 것 같아. 혹시 모르니까 하면 마지막 시험까지라도 1월 마지막 시험까지라도 점수 꼭 잘 나오셔서 토익 만세 끝 하시고 토익은 영원히 아니죠. 한 2년은 토익 점수 딱 넘으시 2년은 유효기간이니까 그거까지 잘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저 얘기를 조금 나눠드릴게요. 푹 힘내십시오.